엄마, 보험금으로 2억 나온다면서요? 저희 요즘 진짜 힘들어요. 집 대출 갚아야 해서 그냥 1억만 주세요. 엄마도 어차피 병원비는 다 처리됐잖아요. 흔들리는 목소리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제게 아들이 던진 첫 마디였어요. 한 달째 연락도 없다가 성현아,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치료받고 남은 시간 동안 써야 할 돈이야. 너도 알잖니? 엄마 지금 항암 치료 받느라 얼마나 힘든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목에서는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쓰린 마음을 달래려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 집도 사주고 대출도 갚아준다던데.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진짜 힘들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들 도와주는 게 기본이에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왜 이리 쓸쓸해 보이는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니. 마치 제가 언제 죽나 기다리는 것만 같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엄마가 더 일찍 죽었어야 했나 보다.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도 숨겨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짧은 2초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들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가에 놓인 항암제를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부모님 치매 병간호하느라 허리가 굽어버린 날들, 아들 성현이의 학비를 마련하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던 시간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자궁경부암이 많이 진행된 후였죠. 그래도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치료는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보험금마저 아들이 탐내고 있네요. 창밖에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제 인생도 저 낙엽처럼 허무하게 떨어져 버린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너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쓸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오늘도 병원 침대에 누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절대로 자식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계는 어느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죠. 이런 밤이면 늘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8년 전 시어머님이 처음 치매 증상을 보이셨을 때가 떠오르네요. 당시 10살이었던 성현이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시어머님 병간호에 매달리다 보니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성현아, 미안해.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너한테 신경 못 써주네. 그때마다 성현이는 엄마, 나 괜찮아요. 할머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어린 나이에도 씩씩하게 말했죠. 그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시아버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한 분도 아닌 2분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작은 가게를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곧 문을 닫았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시부모님 병원비에, 성현이 학원비에.
매달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죠.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시부모님을 돌보고 저녁에는 식당 일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고 말렸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현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되어야 해.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하지만 그때도 될 거야, 꼭 될 거야 하며 저를 다독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까요?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항상 피곤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시부모님 약값도 버거운데 제 건강은 뒷전이었죠.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저는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 하나 아프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걸.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성현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가 5년 전이었어요. 33세 늦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은 결혼자금으로 1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요즘 결혼하려면 기본이 1억은 있어야 해요.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른 부모님들은 다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고는 3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시부모님 병원비로 저축은 거의 하지 못했죠. 그래도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고생 좀 더 하면 되죠 뭐. 어차피 남은 건 우리 성현이 뿐인데. 그렇게 시작된 대출 상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이 들어 새벽 일을 나가는 게 전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어요. 다리도 자주 붓고 허리도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죠. 결혼식 날 성현이가 턱시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결혼 후 성현이는 점점 변해갔어요.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가 힘들다며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죠.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작년 추석 처음으로 집에 왔을 때였어요. 성현이 부부는 마치 은행원처럼 우리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보험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질문이 얼마나 슬픈 예고였는지. 그리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돌연 아들이 똑 부러지게 변할 줄도 몰랐죠. 엄마, 이제 우리가 효도할게요. 매주 와서 반찬도 해드리고.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자식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네요. 오늘도 병실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봅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건강한 부모로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처음 건강검진을 받은 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검진이었는데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유방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첫 번째로 스친 생각이 성현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였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성현이는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죠. 그 나중이 한 달이 되어서야
엄마, 암이라고요? 많이 심각해요. 그런데 혹시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보험금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성현이 부부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항암 치료 받으실 때도 꼭 모시고 다닐게요. 처음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곧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죠.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늘 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통장 잔고를 슬쩍슬쩍 확인하려 했으니까요. 엄마, 우리도 이제 아기 가지려고 해요. 그동안 돈 모으느라 미뤄뒀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항암 치료로 온몸이 쑤시는 와중에도 성현이의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유산을 계산하고 있구나. 어제는 병실에서 우연히 성현이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어요. 여보, 어머님 보험금 타면 우리 빚도 갚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돈을 다른 데 쓰시면 어쩌죠? 걱정 마요. 내가 잘 말씀드려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현이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면 그때 결혼 자금을 무리해서라도 마련해 주지 말 걸 그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부모로 오래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자금은 절대로 자식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어젯밤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생 무능력했던 남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평생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했잖아요. 당신 혼자 고생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3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당신이라도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성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암 진단받은 후로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몰래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그 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곁에서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할게요. 우리 둘만이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요리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받고 오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죽도 만들어 주더군요. 서툴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보, 우리 이제 성현이한테 기대지 말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보험금 이야기가 나온 뒤로 성현이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하지만 전 이제 다 알아요.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아니야, 성현아. 엄마는 이대로가 좋아. 더 이상 자식에게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보험금과 노후자금. 이건 제가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한 소중한 미천이니까요.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니 마음이 찡해지네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혈연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군요.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가족이었네요. 오늘 아침 병원 대기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저처럼 암 투병 중이시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보험금으로 뭐 들어오는 거 없냐고. 자기들 빚 좀 갚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우리가 아플 때는 돈부터 계산하는 자식들. 그래서 말했어요. 보험금은 내 치료비로 쓸 거라고. 남는 거 하나 없을 거라고.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똑똑해져야 할 때예요. 자식들에게 노후 자금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서툰 솜씨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보, 이제 우리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 곁을 지켜주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네요. 요즘은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에 한 바퀴를 돌아요. 항암 치료로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걸으면서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여보, 우리 앞으로 10년은 더 이렇게 같이 걸어요. 10년이요. 20년은 살아야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노년의 행복은 돈이나 재산이 아닌 건강과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걸. 성현이에게는 보험금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통장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바꾸었죠. 이건 자식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요. 엄마, 혹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현아,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희 살림 걱정이나 해. 이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자 저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참 곱더군요. 문득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시부모님 병간호하느라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와서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건강검진 꼭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보자고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정기검진은 꼭 받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 배웠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성현아, 엄마도 이제는 엄마의 삶을 살아야겠어. 세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자식이 서운한 행동을 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그렇게 살다 보니 병이 되더군요. 이제는 할 말은 하고 내 감정도 표현하려고 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을 탐내는 자식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보험금이든 퇴직금이든 자식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순간 관계가 변질될 수 있어요. 창밖에 단풍잎이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이제는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걸. 여러분, 노후에는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첫째,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세요. 둘째, 자식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노후 자금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걸 자식에게 알려주는 순간 관계가 변질될 수 있답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라는 것. 항상 참기만 하다 보면 병이 됩니다. 할 말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사세요. 이제는 알아요.
노후의 행복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자식에게도 감추세요.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보험금이든 퇴직금이든 이런 정보를 자식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해요. 자식을 위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남편과 함께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진정한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힘든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지혜 담은 노후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